안녕하세요. 18차 시사건의 독립과 종속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하는 사건의 독립과 종속은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공 2개와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2번 꺼낸다 라고 했는데 첫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일 사건을 B라고 한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꼭 공을 뽑는 방식에 따라서 A랑 B가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이걸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어려운 말로는 비보건 추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일어났다라는 전제 하에 첫 번째로 흰 공을 뽑았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두 번째에서 B를 뽑는 상황을 보게 되면 흰 공이 빠져나갔으니까 이렇게 흰 공이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총 4개의 공 중에서 1개의 흰 공을 뽑아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B 바 A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시행에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흰 공을 뽑았을 때와 파란 공을 뽑았을 때 요걸 구분해 봐야 될 거거든요. 그럼 처음에 만약에 흰 공을 뽑는다라는 게 일어난 다음에 그게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두 번째 흰 공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흰 공을 처음에 뽑을 확률 5분의 2라고 하는 것에서 흰 공이 이제 빠져나가고 두 번째로 흰 공을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 4개의 공 중에서 1개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20분의 2라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 만약에 첫 번째 파란 공을 뽑고 두 번째 흰 공 뽑는 상황 생각해보면 처음에 파란 공 뽑을 확률 5분의 3에다가 파란 공 1개 뽑혔고 그럼 나머지는 4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6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은 지금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위에 것 또는 아래 거 이렇게 볼 때는 두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어요. 즉 20분의 8 이렇게 계산되니까 우리가 4로 약분을 해주면 5분의 2구나 라는 것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 둘이 지금 명백하게 다른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번에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 시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우리가 복원 추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B가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처음에 만약에 흰 공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걸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상황에서 우리가 B라는 사건을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처음 상황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A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B가 일어나는 확률은 5분의 2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B가 일어날 확률, 두 번째 파란 공을 뽑는 확률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뽑느냐 파란 공을 뽑느냐 이렇게 나눠봤을 때 첫 번째 흰 공 뽑을 확률 5분의 2에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을 테니까 두 번째로 흰 공을 뽑을 확률 5분의 2 이렇게 들어가니까 25분의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파란 공 뽑았을 때는 5분의 3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흰 공 뽑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5분의 2. 그래서 25분의 6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둘 마찬가지로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위에 것 또는 아래 거가 일어날 확률, 즉 PB라고 하는 것은 두 확률을 더해준 25분의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5로 약분해주면 5분의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위에 상황과 보게 되면 완벽하게 동일하게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B가 일어나는 것과 그냥 B가 일어나는 것과 별 문제 없이 똑같더라. 그러면 A랑 B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독립이라고 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사건의 독립과 종속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가 일어나는 것이나 그냥 B가 일어나는 것이나 똑같은 경우 이런 상황을 우리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독립이 아닌 두 사건을 우리는 종속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의 반대말이 종속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독립의 정의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조건부 확률을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성을 판단하곤 해요.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면 원래 P, A 교집합 B, 즉 A와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라는 게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확률을 곱해주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였죠.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A랑 B가 독립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독립이라는 게 가정으로 깔려 있다면 B가 A라고 하는 것이 곧 그냥 P, B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P, A 교집합 B 곱사건의 확률이 그냥 두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만약에 곱사건의 확률이 그냥 두 확률의 곱이라고 한다면 두 사건은 독립일까? 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P, B바 A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전제를 분모에 깔아주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분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PA분의 PA 교집합 P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만약에 나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P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을 PA, PB바 A 이런 식으로 쓰게 되어서 PB바 A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정을 지금은 오른쪽 내용, 즉 A 교집합 B가 확률이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게 된다면요. 그럼 PA분의 PA 곱하기 PB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PA가 약분이 되고 난다면 그럼 이제 PB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독립의 정의에 부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두 사건 A랑 B는 서로 독립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이 두 사건의 확률의 곱과 같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동일한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제 풀어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적힌 수가 홀수인 사건을 A, 소수인 사건을 B, 그 다음 6의 약수인 사건을 C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음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A와 B가 독립인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PB라는 애와 그 다음에 PB바 A라고 하는 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이 같아지면 독립이 되겠죠. 자, PB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개의 사건 중에서 10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소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소수라고 하면 우리가 2, 3, 5, 7 이렇게 4개의 숫자가 가능하니까 PB라고 하는 건 10분의 4, 다시 말하면 5분의 2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B바 A 요거 계산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서 확률 버전이 있고 경우의 수 버전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경우의 수 버전으로 가게 된다면 NA분의 NA 교집합 B라고 볼 수 있고요. NA 홀수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1, 3, 5, 7, 9 이렇게 5가지가 가능하죠. 그러면 NA는 5고요. 자, 그러면 NA 교집합 B 홀수이면서 소수라고 한다면 홀수인 소수가 지금 3, 5, 7 이렇게 3가지가 있기 때문에 NA 교집합 B는 3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위의 식과 아래 식의 값이 다르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A와 B가 독립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A와 B는 종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C라고 했는데요. C의 확률과 그 다음에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C가 일어나는 확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라고 한다면 전체 10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6의 약수 1, 2, 3, 6 이렇게 4가지 가능하죠.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PC바 A 요거 마찬가지로 NA분의 NA 교집합 C라고 볼 수 있겠고요.
A 아까 구했던 것처럼 총 5가지.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C라고 한다는 것은 6의 약수 중에서 홀수인 것들을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2. 지금 위의 값과 아래 값이 동일하다 라는 것은 A와 C가 서로 독립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심화 과제입니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그러면 이제 A와 B가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A라는 사건과 B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즉 B의 여사건은 서로 독립일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요거는 지금 디딤 영상의 시간 관계상 만약에 나는 좀 이거 보기 싫다. 난 수업 시간에 이거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A와 B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다라는 거 아까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과연 A랑 B의 여사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 이거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차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A 차집합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전체 표본 공간을 A와 A의 여사건이 교집합이 전혀 없이 이렇게 2개로 나눠갔죠. 그래서 우리는 A와 A의 여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A와 A의 합집합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얘가 결과적으로 표본 공간의 확률이니까 1이 되는 거였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을 구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A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B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요. B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겹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A 교집합 B라고 볼 수 있고 옆에 하얗게 남아있는 부분은 A 차집합 B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S에 대응되는 게 A라고 생각을 한다면 A 차집합 B의 확률은 전체 확률 A의 확률에서 A 교집합 B의 확률을 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둘이 지금 대응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A 교집합 B의 확률은 우리가 아까 가정에 의해서 PA, PB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같이 있는 PA라는 공통인수를 묶어주게 된다면 1 빼기 PB 이게 남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PA, PB의 여사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교집합의 확률이 확률의 곱과 같아진다.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A와 B의 여사건 또한 독립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는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A와 B 2개의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요. 한 개와 다른 것의 여사건끼리도 독립이고요. 여사건 서로끼리도 독립이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본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